학교 안에서 업무를, 그러니까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일도 있겠지만 그 외에 관련된 다른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고, 그 일들을 어떻게 구글 도구를 사용해서 또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메타워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이 사람들 하고 있죠.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보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게 사실 주요 업무, 진짜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일들이,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제 일은 아니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할 일 목록을 관리한다든가 일정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지만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 다른 일들을 메타워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타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구글 애플 도구를 사용하면 상당히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글 직원들도 여러 가지 메타워크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저희 구글 도구를 활용해서 상당히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꽤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땡땡 소리나네. 구글 도구를 사용하시려면 일단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다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구글 계정을 만드실 때 진짜 구글 계정을 만드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드시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도 나옵니다. 한 가지 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구글 계정을 만들면 무조건 이제 지메일 어카운트하고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이 구글 계정 만드실 때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 영문으로 I prefer to use my current email address라고 되어 있죠. 이제 한글로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저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원래 지금 사용하고 계시던 이메일 주소로도 구글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굳이 gmail.com으로 되어 있는 구글 계정이 아니라 뭐 네이버닷컴이라든가 다른 이미 사용하고 계신 이메일 주소로도 구글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한 가지 또 조금 한국 사항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한국의 경우는 연령 제한이 있어서 14세 이상만 구글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구글 계정을 만드실 때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만들 수 없고요.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이 계정을 만드셔서 그 부모님이 관리하는 계정을 사용하도록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진짜 이 구글 계정을 이용을 해서 구글 앱들을 사용을 하면 그것도 편리하지만 학급을 좀 상상을 해보면 학급 안에 여러 학생들이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서를 공유해서 사용한다거나 할 때 그 각각의 모든 학생들의 구글 이메일 주소를 외우고 있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구글 이메일 주소를 이용을 해서 메일을 보내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한 30명 된 학생한테 전부 이메일 주소를 다 적어서 보내기 귀찮으실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룹 관리 툴을 사용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저희가 구글 그룹스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 구글 그룹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원하시는 그룹을 만드실 수 있고 그 그룹 만들어진 그룹에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제 학생들의 모든 이메일 주소를 한 번에 등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그룹의 이메일을 사용을 해서 메일을 보내면 그 학생들 전체한테 메일이 갑니다.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그룹스에 접속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창을 열어서 여기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이 노트북이 제 노트북이 아니어서 좀 개인정보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테스트 계정으로 만든 걸로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너무 느리네요. 여기서 로그인 해가지고 이게 구글이 네트워크 회사인데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네트워크가 있죠. 네.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로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뜨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션 어차피 그룹에 대해서는 이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룹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뒤에 네트워크가 붙어서 뜨면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면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이 필요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의 어떤 비상연락망 같은 것들을 좀 만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모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글이 제공하는 문서 도구 중에 스프레드시트 문서 도구를 공유해서 사용하면 되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 도구가 있는데요. 그 문서 도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서 다른 쪽으로 붙여야 되겠네요. 죄송한데 네트워크를 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게요. 지금 저희가 여기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가지고 데모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네요. 선생님들도 만약에 그 구글 게스트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개인게 있으신 분들 개인 걸로 해가지고 쓰셔서 될것 같아요. 너무 용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라면. 예. 일단 제 LTE폰을 사용해서 네트워크에 한번 접속을 해봤습니다. 네, 좀 잘 되기를. 훨씬 많네요. 슬라이드도 요 새로운 창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할 수 있을 정도 환경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급 연락처 같은 걸 만들 때 학생들한테 뭐 이걸 적어서 제출을 해라라고 해서 매뉴얼하게 거두시면 이걸 또 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 되게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문서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을 해보시면은 잘 보시는, 그러니까 잘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그 엑셀 같은, 학교에서 쓰시는 그런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온라인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2학년 2반 연락처라는 걸 데모용으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엑셀 형태로 이미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이 안에다가 이 링크를 알려주고 학생들한테 이 안에 직접 정보를 채워넣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문서 자체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라이팅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혹시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아무나 이 밑에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바로 입력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라색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입력 한번 해보실래요? 예, 들어오네요. 지금 제가 입력하지 않는 내용들이 저렇게 입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공용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컬렉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매뉴얼하게 작업하시는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보를 그대로 뭐 그 URL만 알고 계시면은 제 연락처는 여기 저희 학급의 친구들의 연락처는 여기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웹사이트를 만들다거나 뭐 다른 툴을 또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처음에 이렇게
라이팅이 가능하도록 공유를 해서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문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친구들이 고치면 안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위에 보이시는 공유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공유 버튼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는 이제 수정할 수 있음으로 제가 공유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수정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음으로 변경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문서를 똑같은 URL로 들어오셔도 수정은 못하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만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 수정은 못하고 이 정보를 보기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꽤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를 하실 때, 제가 보면 지금 공유 눌렀을 때 보시면 수정할 수 있으면 나오는 이 링크가 상당히 길죠. 지금 되게 URL 링크가 깁니다. 이거를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물론 SMS나 이메일로 보내서 클릭을 하게 하면 쉽게 뭐 사용 가능하겠지만 칠판 같은 데 적어서 공유하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를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에 구글이 이 URL을 줄여주는 툴이 있거든요. 그게 go.gl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URL 쇼트너라고 영문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다가 그 긴 URL 주소를 넣으신 다음에 shorten URL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줄여줘요. 나중에 이 문서에 접근하실 때는 이 줄어든 URL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아까 전에 그 문서에 접근하실 때도 제가 이 shorten한 URL을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서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이거를 칠판에다 그냥 적어주시고 친구들이 거기 들어와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학급의 어떤 연락처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메일 주소하고 구글 계정을 다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제가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 공유하는 것 중에 아마 첫 번째는 학기가 시작되면 학사 일정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 텐데요. 학사 일정을 방금 보여드린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로 작성을 하셔서 문서로 공유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글의 캘린더 툴이 있습니다. 그 구글 캘린더에다가 일정을 다 등록하신 다음에 그 구글 캘린더 자체를 또 공유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냥 달력같이 생긴 이런 UI가 보여져요. 이 달력같이 생긴 UI에서 제가 원하는 일정들을 등록을 해서 그 일정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건 이미 좀 등록을 해놨는데 2016년 2월 일정으로 가보면 저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뭐 계약이 언제고 봄방학은 언제고 3월달에 봄 소풍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소풍은 언제고 이런 것들을 캘린더 안에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면 직접 이제 자신의 일정도 관리가 가능하시지만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 학사 일정에 대해서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캘린더에서 자기 개인 일정도 관리하시면서 공유하고 싶은 일정도 있으실 때는 캘린더 안에 캘린더를 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옆에 보시면 내 캘린더라고 하시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여기에 저 개인이 지금 사용하는 캘린더와 이 각 반 캘린더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캘린더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 내 캘린더 부분에서 버튼을 눌러보시면 새 캘린더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 새 캘린더 만들기를 하셔서 별도로 관리하고 싶은 캘린더를 추가적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그 캘린더에 등록한 내용을 공유하시면 그 공유하신 분들은 그 캘린더의 내용만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 캘린더 일정을 이 캘린더 안에 넣으신 거와 반 일정을 넣은 거를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 공유하고 싶은 캘린더만 다른 분들하고 공유가 가능한 거죠. 이건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뭐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구글 그룹스에 대해서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학급 내에서도 게시판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죠. 뭐 이미 학교 내에서도 그런 웹사이트에서 정보들을 제공을 하실 텐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학교에 있는 게시판이 좀 기능이 부족하시거나 혹시 마음에 안 드셔서 외부에 있는 거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만약에 외부의 걸 쓰신다고 하면 저희 구글 그룹스도 하나의 대안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그룹스에 한번 UI를 보시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 그룹스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제가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의 게시판 같은 형태의 UI를 보여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새 주제를 눌러서 어떤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내면 이 게시판 안에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가 만들어집니다. 좀 만들어 볼게요. 핸드폰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건 일종의 질문이겠죠? 자기가 궁금한 거를 이걸 통해서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게시판에 어떤 질문이나 새로운 내용을 올리실 때 학생들은 질문을 올리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을 올리실 수도 있고 그게 더 중요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맨 위에 표시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밑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가장 상단에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표시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올리는 게시물은 가장 상단에 표시가 되고 다른 질문들이 계속 올라와도 그 맨 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뒤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뭐 파일 첨부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이 파일 첨부를 클릭하셔서 어태치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MB 크기의 파일까지 첨부가 되고요. 뭐 특별히 다른 어떤 게시판, 많이 사용하시는 게시판처럼 등급 같은 게 있어서 뭐 새싹 등급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에 의해서 파일 크기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처음 만드신 그 순간부터 25MB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를 해보면 제가 방금 만든 게 맨 위에 표시로 해서 게시를 했기 때문에 맨 위에 표시가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핀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게 맨 위에 고정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또 이제 학급 내에서 학생들하고 많이 또 필요한 것들이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표 자료를 수집을 하셔야 되고 그 발표 자료를 가지고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선생님들도 어떤 발표 자료를 관리하실 필요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발표 자료를 제가 이제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발표 자료를 만들어줄 때 보면 언제나 USB 스틱 같은 거에다 파일을 카피를 해서 이제 학교에 가져가서 그 컴퓨터에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또 이게 파일이 저장이 잘못돼가지고 학교 가져갔는데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하는 또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형태로 작성을 하는 거의 불편을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해결이 가능하세요. 제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미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선생님이 어떤 학업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자료들을 전부 관리하시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 2016년도 안에 들어가 보면 각 과목별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면 폴더를 과목별로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겠죠. 이제 선생님이 필요하신 자료들도 이 안에 넣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문에 대한 어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PPT나 다른 툴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이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새로 만들기 하셔서 여기 있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셔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이 안에서 만드시고 이 안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논어에 대한 사자성어에 관련된 수업을 제가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 파일에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하셔서 이 안에서 그냥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하시면 수업을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시면 제가 거기서 작성을 하고 학교에 와서도 그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은 바로 그 자료를 불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반적인 PPT 사용하시는 법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하면 이 글자의 뜻이 뭔지 어떻게 있는지 하고 뜻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PPT 자료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수업에 필요하신 자료도 이 안에서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숙제를 제출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USB 스틱에 가져와서 카피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온라인에서 바로 업로드를 시킬 수 있으면 되게 편리할 겁니다. 누가 제출했는지도 바로 파악이 될 거고 번거로운 일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안에다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숙제를 제출해야 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여기 플러스 사람 모양이 공유를 시키는 기능이거든요. 공유를 하도록 다른 사용자와 공유해서
이 안에 뭐 저희가 공유를 할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불편하시면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란 버튼을 누르셔서 이거를 전부 수정할 수 있으므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공유를 하게 되면 이 폴더에 링크를 알려주시면 그 폴더에 그 학생들이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요. 자기가 만약 PPT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PPT를 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보신 것처럼 직접 그 안에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공유를 제가 해보면 아까 전에 폴더 아이콘에 사람 모양이 없었는데 지금 사람 모양이 표시가 됐죠. 이건 이제 공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신 그 링크만 쉐어를 해주시면 돼요. 학생들한테. 여기다가 올려라 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학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글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학기를 잘 진행을 하셨어요. 학기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실 필요성이 있으시죠. 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가끔 설문조사 이렇게 종이를 찍어서 저한테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 제가 손으로 체크하고 적는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가져가셔서 결국에는 컴퓨터에 입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또 역시나 이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작업이잖아요. 뭐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가 좀 틀릴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 그럴 때는 이 구글 설문지라는 툴을 사용을 하시면 이것도 역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퀄리티도 좀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직접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문서 도구예요. 제가 미리 하나 작성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2학기 때 자율학기제를 했는데 그 자율학기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가상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 설문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객관식 질문도 가능하고요. 스코어를 매기는 잘 안 보이나요? 1, 2, 3, 4, 5에서 아주 만족함, 매우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점수들을 얻는 설문도 가능하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이런 선택형 질문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 기타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는 기타에는 직접 적을 수도 있게끔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프리텍스트로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 설문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설문지 만드는 것도 문서 작성하는 것처럼 매우 편리하고요. 이 옆에 있는 버튼, 크로스 버튼 누르시면 바로 질문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 하나 추가해 볼까요?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글 도구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구글 도구 활용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달아보고요. 이 질문의 종류를 객관식 질문 한번 해볼까요? 매우 만족. 너무 많이 하기 귀찮으니까 기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우 만족밖에 없네요, 결국. 매우 만족 아니면 기타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설문지를 변경하시는 것도 크게 뭐 어렵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공유하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메일로 이 설문지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옆에 링크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 설문지에 대한 링크를 만들으셔서 이 링크를 또 공유하시면 그 링크만 접속을 하면 이 설문지의 답변을 다루실 수도 있어요. URL 단축을 클릭을 하시면 역시나 또 단축된 URL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칠판에 적어서 또 공유도 가능하시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칠판에 공유 칠판이라고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그 공유 칠판에 들어가 보시면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라는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지금 제가 만든 이 설문지에 답변하실 수 있는 링크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예. 최근에 유폼으로 바뀌었는데 네. 유폼에서는 네트워크 네네. 지금 이게 바뀌고는 네트워크 없는지 그리고 저도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서 그 답변을 달아놓겠습니다. 질문지에다 답변을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 설문지에 들어가셔서 혹시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시면 답변 한번 직접 달아봐 주세요. 저는 매우 만족. 이것도 매우 만족.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유가 없고, 그럴 때는 뭐 기타. 만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다이럭기즈에서 다뤘으면 하는 수업의 종류는 안드로이드 개발. 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을 하면 제가 제출한 이 정보가 바로 데이터 기록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설문지, 제가 이제 작성한 설문지 있잖아요. 이 설문지에 응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응답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구글 도구 활용에 대해서는 응답이 14개 있는데 전부 매우 만족.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응답을 하신 겁니다. 자율학기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이렇고요.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유가 자율학기 때 수업 종류가 부족한 거와 제일 많은 거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아진, 이거는 제가 먼저 놓은 데이터라서 뭐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수업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래피컬하게 보여줘서 보기는 좋은데 실제 업무에 활용하실 때는 이런 것보다는 엑셀 형태가 좋으시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연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 스프레드시트 같은 아이콘이 하나 보이시잖아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데이터를 바로 스프레드시트 변경을 해줘요.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에 나온 데이터들이 전부 수치나 텍스트로 전부 정리가 되고요. 물론 이게 스프레드시트로 만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셔서 그래프를 추가하시거나 하는 작업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앞에 것들도 꽤 도움이 되지만 이 툴은 정말 일을 많이 줄이실 수 있는 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그 구글 도구들의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런 구글 도구들이 저희 회사 내에서만 사용한다거나 학교 내에서만 사용하는 어떤 독립된 도구로 있다면 되게 좋으시겠죠. 구글 메일인데 학교용 전용 구글 메일이 있다거나 구글 드라이브인데 학교용 전용 구글 드라이브가 있다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구글 Ask for Education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시면 지금 학교에 있는 URL 도메인이 있으시죠? 그 URL 도메인 안에 이 구글 도구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가입도 무료이고요. 또 가입하시면 이 학교 도메인 내에 별도로 독립된 이제 구글 도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퍼블릭 도구를 쓰시면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 저장 공간 제한이 있습니다. 15GB 정도로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교육기관의 경우는 여기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시면 저장 공간 자체가 언리미티드,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입 방법도 여기 링크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구글 그 계정 만드시는 거하고 거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제 대표로 어떤 분이 이름 및 그 대표자의 이메일 주소와 기관의 정보를 넣어주시고 학교에 이제 웹사이트 정보를 넣어주시고 학생 직원 수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주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 있는 URL 도메인하고 연결하는 그걸 물어보게 돼요. 그 부분은 좀 IT 관리자의 도움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바로 그 도메인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구글 전용 이 도구들이 전부 도메인 내에 들어가는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저는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집에서 일요일날 좀 주소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mail.원일.edu.pl 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독립된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도 이 도메인 안에서 따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정도 그 도메인 관리자가 학교의 관리자들이 따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일@
원일-edu.pl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메일에 로그인이 되는데, 이 지메일은 저희 구글이 물론 뭐 퍼블릭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지만, 이 지메일 자체 서비스는 학교 내에 있는 IT 관리자께서 그 구글 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셔서 직접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도 그 관리자들이 다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만든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여기 직접 이렇게 그 방금 보신 것처럼 메일.점 학교의 URL 주소로 해서 들어와서 여기 로그인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실제 이제 써보시면은 이 이메일 같은 거 작성을 하신다거나 캘린더 같은 거 작성을 하실 때 그 학교 안에 있는 연락처 정보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뭐 제 다른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편리하세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도메인에 연결하는 부분이 제가 해보니까 약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컴퓨터를 잘 아시고 학교 내에서 좀 그런 거를 관리하시는 분이 좀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빼고는 뭐 만드시는 데는 한두 시간 아니면 충분히 이 사이트, 전체 학교에 사용하시는 이런 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데모는 전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툴들은 모바일 폰이나 혹은 뭐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 모바일 기기에서 저희 구글 메일 앱이나 칼렌더 앱 같은 것들을 설치하신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 로그인만 하면 지금 보여드린 모든 이런 정보들을 모바일 폰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뭐 모바일 폰에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구글 문서 도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직접 편집이 가능하세요. 뭐 물론 학생들은 모바일 폰 같은 걸 학교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모바일 폰들 많이 사용들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굳이 자기가 없어도, 컴퓨터가 혹시 없는 집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컴퓨터가 없더라도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이런 학습 도구들을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전에 칠판 제가 공유드렸던 거 혹시 질문 사항들이 올라와 있는지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많이 올려주셨네요. 하나, 둘, 셋, 넷, 5분. 마지막 6분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쓰고 계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보면, 구글 그룹스에 게시판을 올리면 학생들에게 무료 문자가 갈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아, 이거는 현재는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구글 그룹스에 올리면 제가 이거를 저 회사 내부의 피처 리퀘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게시판에 올리면 이메일로는 갑니다. 전체 그 등록해놓은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날아가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메일이 날아가면은 보통 요즘에는 이메일 오면 노티피케이션 창이 뜨니까 그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이 뜨면 그걸 보고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긴 하거든요. 물론 문자 메시지가 날아가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안 그러면 수익성은 조금 돈을 지불하는 걸로 해도.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캘린더 있잖아요. 구글 캘린더에서는 제가 등록한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오게끔 설정이 가능하세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따로 저희가 받거나 하진 않거든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안 보내주던데. 그래요? 네. 지금은 안 돼요? 네. 저희 회사 내에서는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구글 제품을 쓰긴 하는데 회사 내에서 구글 제품 쓰다 보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외부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나 보군요. 기능이. 지원 그만한다고 또 메시지하고. 죄송합니다. 대표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거 되게 좋은 기능인데 왜 그만두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는 윈드라이버, 네이버도 구글 앱처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구글 앱스만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써보면 다른 거 묻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을 잘 하셨네요. 직접 써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주소 줄이기도 디테일화이처럼 URL들을 사용자가 지정하게 하면 교육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피처 리퀘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좋은 의견이 많으시네요. 지금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구글 에듀를 쓰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사용량 이렇게 있는데 이것 좀 들려주시면 후임자에 계시나요? 개인이 아, 이거 왜 광고 설문인 줄 아실까요? 그 네이버 윈드라이브를 1테라 주는데요 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글 포 에듀케이션에 가입만 하시면 무제한 공간을 주기 때문에 1테라보다 훨씬 큰 거 쓰실 수가 있어요. 가입하시는 거에 약간의 그 귀찮음만 좀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단점이 있고요. 제가 솔직히 이거 광고 설문인지 아시는 거는 뭐 해결을 해나가야죠. 저희가 이런 세션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계속 거쳐서 구글이 사실 한국 내에서 구글이 되게 좋은 서비스도 많고 오늘 서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서치 기능이 강력한 툴들이 많아서 정말로 개인의 삶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의 질을 좀 어떤 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도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알리기 위해서 이런 세션들을 가지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좀 아신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선생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집에서는 또 부모님이실 수도 있잖아요. 자녀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에듀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구글 에듀를 쓰고 계실 때 다른 학교로 옮기시게 되면 이 구글 에듀는 그 학교의 도메인에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건 좀 맞는 컨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옮기신 학교에 가셔서 그 학교에 구글 포 에듀케이션을 가입하시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도메인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내 예전에 사용하던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정보는 어떡하냐. 그거는 간단하게 공유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기 개인 계정으로 공유를 시켜 놓으시고 그 개인 계정에서 뭐 백업을 받는다거나 백업이 아니죠. 그냥 개인 계정으로 그 전체 폴더를 공유만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그거는 제가 로그인해서 그 데이터를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어차피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니까요.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2분 정도 남았고요. 오늘 제가 설명 잘 드렸는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달아주신 분들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정도 되는데 그 질문 달아주신 분들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모르는 사람을 줘야지. 선생님 모르는 사람을 줘야지. 모르는 사람을 주셔야지. 아 정말 칠판 전혀 안 보이시는 분들. 저 몰라서 못했어. 저 주세요. 아유, 공부할게요. 적극적이셔서. 공부할게요, 선생님. 두 분 더 계신데 감사합니다. 질문 마지막 한 분 어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전혀 완전 상급자 레벨로 맞춰도 될 만큼 너무 잘 활용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보면은 대학생들 보면은 요새는 팀 프로젝트는 다 기본으로 이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언니한테 여행 갔었던 사진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 주부인 언니는 못해도 정말 초등학교인 조카는 다 해서 사진을 드라이브로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아이들도 이제 되게 그 직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뭐 학생들하고나 아니면은 뭐 에듀 통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시면 뭐 선생님들 사이에 일정 짜거나 뭐 자료 공유하거나 하는데 되게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시간을 이제 연속으로 계속 들으셨는데 쉬는 시간에 선생님